연속 낭독.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내가 두 번째 단기 선교지 중국을 가기 위해서 준비했을 때 빼빼 마른 내 모습 때문인지 주변 사람들은 말렸지만 나는 예정한 대로 이불 한 채와 라면 2박스를 준비해 두 번째 단기 선교지 중국 북경에 도착했다. 사도 바울과 함께 하셨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실 것을 믿고 싶었다. 중국 땅 북경은 너무나 넓었고 도미니카와는 달리 풍요롭게 사는 것 같았다. 거리를 누비는 수많은 자동차와 자전거의 물결, 높은 빌딩들은 뉴욕과 다를 바가 없어 보였다. 중국은 후진국이라는 말만 들었고 도미니카에서 고생을 많이 했던 탓에 라면 2박스와 이불을 가지고 갔는데 내 계산이 완전히 빗나간 것이다. 북경 공항에서 두리번거리는 나에게 조선말을 하는 청년이 다가와서 아침과 저녁 식사 때 된장국을 먹을 수 있는 호텔을 안내해 주겠다고 했다. 이 광활한 땅 어디로 가야 된단 말인가? 어떤 일을 하고 가야 되며 중국에서 사역하는 선교사들은 어디에 가서 만날 수 있을까? 호텔에 도착해 저녁을 먹으면서 긴 한숨을 쉬고 있을 때 내 옆에서 밥을 먹던 두 젊은이가 한국말로 어디서 왔느냐고 물어왔다. 중국에서는 목사나 선교사들을 선생이라고 부른다고 하면서 선생이 아니냐고 재차 묻고 있었다. 연변으로 가는 길이냐고 다시 물어왔다. 연변이 어디 있느냐고 묻자 그들은 한국 순복음 교단 목사라고 자신들을 소개하면서 연변 연길을 다녀오는 길이라고 했다. 그들은 내게 연길로 가는 길을 알려주었다. 중국은 위험한 곳이기에 조선족이 많이 살고 있는 연변 지역을 보고 미국으로 가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목사님들의 얘기는 나의 중국 단기 선교의 발걸음을 그것으로 결정하게 하는 동기가 됐다. 그분들을 만나지 못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하나님은 무작정 중국에 들어간 나에게 두 분 목사님을 만나게 해주신 것이다. 북경에서 연길까지 30시간 걸리는 기차에 몸을 싣고 조선족 동포들이 많이 산다는 연길을 상상해 보았다. 조선족. 그들은 언제 중국으로 넘어간 사람들일까? 왜 조선족이라는 명칭이 붙었을까? 그곳은 교회가 있는 곳일까? 중국 땅 조선족이면 한국말은 할 수 있는 걸까? 중국 연변 땅에 이렇게 많은 동족들이 살고 있다는데 왜 내가 배웠던 학교 교과서에는 소개하지 않았을까? 미국처럼 한인 사회라고 하지 않고 왜 조선족 자치주라고 하는 것일까? 세상을 떠나기 전에 아버지는 내가 자랄 때 북간도에 간 큰아버지 이야기를 많이 들려주셨는데 그렇다면 한국 땅에서 북간도로 이민 간 사람들이 조선족이 되었단 말인가? 내 의문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다. 연변 지역이 가까워오면서 옆에 앉아있는 조선족 한 분에게 궁금한 점들을 물어봤다. 한국말을 유창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 왜 조선족이라고 부르느냐고 물었다. 그분의 대답은 선조들이 조선시대에 두만강을 건너와 이곳 연변에서 살다 보니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것이다. 그분은 연길에서 외국 목사들이 머물고 가는 루디아의 집을 알고 있다고 하면서 소개해 주었다. 1995년 5월 15일
내가 처음 연변 땅에 단기 선교차 발을 디딘 날이었다. 5월 중순이었지만 연길 날씨는 아직도 쌀쌀했다. 기차에서 만난 사람이 가르쳐준 연길시 루디아의 집을 찾아가서 여정을 풀고 연변 지역의 문화와 생리를 파악해보기로 했다. 한국 사람이 빌딩을 사서 외국에서 오는 목사들의 숙소를 제공한다는 집은 연길시 서시장 안에 있었다. 루디아의 집은 4년 전 한국교회 어느 성도 한 분이 이곳에 와서 목회자들이 쉬어갈 수 있도록 세운 집이라고 했다. 내가 단기 선교차 온 선교사라고 하자 65세 되신 권사님은 무척 반가워했다. 권사님은 연변 지역에서 이도백화 지역이 제일 어렵게 살고 있다는 정보도 알려주었다. 권사님의 이야기를 듣는 순간 단숨에 그 지역에 달려가고 싶은 충동을 느끼면서 어렵게 살고 있다는 이도백화를 가기 위해서 계획을 세웠지만 혼자 찾아갈 수가 없을 것 같았다. 한족이 많이 살고 있는 첩첩산 중 마을로 혼자 떠난다는 것은 무리일 것 같아서 중국말을 할 줄 아는 조선족 가이드와 함께 가기로 했다. 조선족 가이드는 자기소개를 하면서 여자집, 즉 창녀촌에는 언제 가겠느냐고 물었다. 관광으로 이곳에 오는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여자집을 간다고 하면서 나에게 조금도 거리낌 없이 얘기했다. 미국에서 온 선교사라고 내 소개를 해주어도 선교사는 사람이 아니냐고 물었다. 가이드는 선교사가 어떤 사람인 줄 모르고 있는 것 같았다. 가이드와 함께 이도백화에 가기로 했었는데 그를 데리고 가지 않고 혼자 떠나기로 했다. 하나님이 그 사람과 동행한다면 싫어하실 것 같아서였다. 아침 6시에 떠나는 이도백화행 버스에 오르자 그곳에 묵을 수 있는 여관이 있을까 걱정됐다. 내가 그 지역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이라고는 연길시에서 6시간 걸리는 산골 마을, 장백산에 소나무를 제재해서 의식주를 연결하는 작은 도시라는 것. 마녀 세대가 살고 있는데 그중 조선족은 150여 세대가 있다는 것이 전부였다. 더 상세한 정보를 알아보지 못한 것이 안타까웠다. 버스를 운전하는 기사에게 이도백화에 가면 여관이 있느냐고 물었지만 중국 사람이기에 내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뒤를 향해 큰 소리로 뭐라고 소리쳤다. 그러자 맨 뒤에 앉아있던 어떤 사람이 일어나서 운전기사에게 내가 조선족인데 왜 조선족을 찾느냐고 물었다. 아마 이 버스 안에 조선족이 있느냐고 버스기사가 물었던 것 같았다. 너무 반가웠다. 나는 이도백화에서 살고 있는 조선족들을 만나고 싶어서 그곳에 들어가는데 그곳에 여관이 있느냐고 물었다. 그는 내 얘기를 듣고 여관은 있지만 외국 사람들에게는 값을 올려받기 때문에 여관에 투숙하면 좋지 않다고 하면서 자기 집에서 유숙하라고 했다. 그분은 화력발전소 발전창 과장으로 일하는 공산당 간부라고 자신을 소개했다. 5월 중순인데도 이도백화 산골 마을에는 눈이 쌓여 있었다. 연길 날씨와 10도는 차이가 나는 것 같았다. 공산당 간부는 초가 3간도 못 되는 너무나 초라한 집에서 살고 있었다. 훈춘에서 살고 있는 아들에게 집 하나를 장만해주고 싶어서 연길시에서 도라지를 사다가 반찬을 해서 시장에 팔고 있다고 하면서 중국에서 받는 월급으로는 일생 동안 돈을 모아도 집을 살 수 없다고 했다. 30년을 넘게 이 산골 마을에서 살지만 조선족끼리 서로 만나지 못하고 제각기 살아간다고 했다. 이곳에 살고 있는 조선족 자녀들은 한국말을 못하는 아이들이 대부분이었다. 그곳 조선족들은 마치 이방지대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 같았다. 조선말을 가르쳐 주려는 사람이 없고 배우려고 하는 사람도 없다고 했다. 사흘간을 함께 지내면서 하나님을 소개했다. 공산당은 하나님을 믿을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아들을 대학까지 공부시켜주고 집도 주고
지금까지 먹여 살려준 것은 공산당의 은혜라고 나에게 얘기해 주었다. 자기가 열심히 일한 대가는 계산하지 않고 모든 것을 공산당이 준 혜택이라고 믿고 있는 장 선생을 설득할 수는 없었다. 지구촌의 천국이라고 하는 미국 생활을 소개하고 싶었지만 내 얘기를 거짓으로 받아들일 것 같아 하고 싶은 많은 얘기를 하지 못했다. 미국의 눈부신 도시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6차선의 고속도로, 버스를 타는 것보다 더 쉽게 비행기를 타고 다니는 발달된 교통수단, 넘치는 음식물들, 철저한 질서 속에 자유가 넘치는 곳, 대통령의 실책을 전화통화로 백악관에 전달하면서 사는 곳, 세계 어느 곳이라도 마음대로 여행할 수 있는 나라, 고등학교까지 무료로 공부시켜주는 의무교육으로 일전 한 푼 학교에 납부하는 돈도 없고 교과서도 무료로 대여해주는 교육제도, 아침 식사와 점심 식사를 무료 급식해주는 학교 생활, 장애인들의 천국, 어린아이들의 천국이요 여성들을 철저히 보호해주는 나라, 일한 대가만큼 나에게 돌아오는 이윤, 개인의 권리가 철저하게 보호받는 곳, 돈이 없어도 생명을 우선순위로 치료하는 병원의 혜택, 민원인들에게 친절을 베푸는 행정부서의 사람들, 자유가 넘치는 곳, 국가에 대한 철저한 의무와 내 권리 또한 철저히 보호받는 땅, 우물 안의 개구리가 어찌 우물 밖 세상 일을 상상할 수 있을까? 장 선생은 우물 안의 개구리처럼 보였다. 공산당 간부인 장 선생에게 꼭 한 가지만 말씀드리고 싶었지만 그 이야기도 하지 못했다. 지구촌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는 잘 사는 나라로 발전했지만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나라는 가난에 허덕이고 있다고 얘기해주고 싶었지만 초라한 초가 삼간도 안 되는 곳에서 생활하는 장 선생은 그 이상의 부유함이 없을 것이라고 믿고 있기에 다른 이야기를 들려주어도 믿으려고 하지 않을 것 같았다. 지난날 가난 때문에 월남 전쟁터까지 다녀와야 했던 아픈 경험을 얘기해주면서 어렵게 살아갈지라도 조금만 참고 살아가면 좋은 날도 있을 것이라고 위로하고 이 땅에서 건강하게 살고 있는 것을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가자고 말씀드렸다. 사흘 동안 장 선생 가족과 함께했던 시간이 다 지나갈 무렵 장 선생은 나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다. 자기 아들이 연변대학을 다니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어 했는데 지금은 훈춘 화력발전창에서 근무하고 있다고 하면서 자기 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미국으로 떠나라는 것이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하나님께 감사했다. 이도백화 산골 마을을 떠나는 날 장 선생 친척 3가정과 함께 식사를 했다. 모두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었다. 이분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싶었다. 일어나서 손에 손을 잡고 기도했다. 주님, 복음의 씨를 뿌리고 갑니다. 수확의 열매를 주께서 거두시고 이들이 주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가정의 행복이 산중마을의 행복이 되게 하옵소서. 작은 종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서 50여 년을 넘게 살면서 기쁨이 무엇인지, 만족과 감사가 무엇인지, 소망이 무엇인지 몰랐던 장 선생님의 가정이 주님의 찬란한 복음의 빛을 받아 지금까지 알 수 없었던 기쁜 생활을 찾아 행복한 가정이 되게 해 주옵소서. 우리 모두의 가정에 같은 능력으로 채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를 마치고 참석한 사람들을 보았을 때 아직도 눈을 감고 있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기도를 해보았다고 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들었다고 했다.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주고
훗날 다시 한번 만나자는 약속을 하고 헤어졌다. 장 선생의 아들 주소가 적혀있는 훈춘이란 곳을 찾아갔다. 7시간의 먼 거리에 있는 훈춘. 비포장도로 주변에는 울창한 소나무 숲이 하늘을 찌르고 있었다. 가도 가도 끝이 없는 소나무 숲은 이도백화 사람들의 양식이라고 했다. 버스안은 굴뚝과 같았다. 30여 명이 넘는 승객들이 쉴 새 없이 피우는 담배 연기와 비포장도로를 달리는 동안 낡은 차량의 창틈으로 들어오는 먼지는 7시간 내내 숨을 막히게 했다. 중국 선교사 김만식 목사 수기 해란강의 어부, 지금까지 이정은이었습니다.